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 2단원, 그리고 3소단원, 지속 가능한 지구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16, 17차시로서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기입니다. 교과서는 142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활동은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개인적인 노력과 기업적 측면에서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국가적 측면, 그 다음에 세계적 측면에서의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줌으로 이제 할 텐데 이 토의를 하면서 실천 규칙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2쪽입니다. 자,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비닐봉투 무상 제공만 금지됐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내일부턴 돈을 내도 비닐봉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허용됐던 제과점도 새해부턴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새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비닐에 대한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네, 이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이 언제부턴가 이제는 금지됐죠. 이제 법안이 마련이 돼서 예전에는 검은 비닐봉지라든가 하얀색 비닐봉지를 이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이렇게 담아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영상에서도 본 거와 같이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재사용 봉투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봉투를 돈 주고 사야죠. 선생님은 마트에 갈 때 이제는 장바구니 같은 그러한 이제 봉투 같은 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펼치면 장바구니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소규모로 많이 물건을 살 때 말고는 그러한 봉투를 두세 개 가져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142쪽에 보면 일회용 비닐봉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이 바로 왼쪽 지문과 관련된 그러한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해양 쓰레기 4개국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양 쓰레기는 어떤 한 나라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러한 쓰레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웃 나라와 같이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서 태평양 인접 4개국,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4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이런 해양 쓰레기가 어떻게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서로 논의하고 이제 실천 다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 143쪽에는 이제 개인과 기업의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해양 동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이 쓰레기를 만드는 것들을 좀 더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글씨가 좀 많이 깨져 있네요. 교과서 143쪽에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은 5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5분이 걸리는데 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무려 500년이 걸린다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한번 만들면 분해되는데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스틱이 바닷가로 흘러 들어가면 이젠 해양 동물들이 이 거북이 코에 혹은 폐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그러한 동물들이 죽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이제 줄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카페 같은 데 가면 일회용품 용기를 사용할 수 없고 이젠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컵들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그래서 빨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를 줬다면 요즘에는 이제 종이로 된 빨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자로 된 그러한 빨대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료수를 다 먹고 나서 그 빨대를 또 이렇게 가자기 때문에 또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하기라고 해서 콘센트 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빼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14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에너지 절약하기.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하면 이제 뭐 화재 발생 위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원을 꺼놓지 않으면 이게 약간의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조금씩 그 낭비되는 그러한 전기량이 있기 때문에 전기세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콘센트를 빼두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버스를 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가까운 거리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이 두세 정거장 정도면 운동 삼아서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구촌 환경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난방 같은 것도 물론 틀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내복이나 좀 옷을 좀 두툼하게 입어서 실내에 온도를 막 26도, 28도로 맞춰 놓지 말고 23도나 24도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이제 기업의 노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적 책임에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는 이러한 일회용 제품이 아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거나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힘쓰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샴푸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물류센터입니다. 비닐 에어캡, 일명 뽁뽁이 대신 종이로 제품을 싸고 상자 속 공간도 종이 재질의 완충제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줄인 포장 비닐이 지난해 94톤, 전년 대비 70%나 줄었습니다. 택배 상자도 재활용을 어렵게 했던 비닐 코팅이나 화려한 색상을 빼고 테이프도 종이 재질로 바꿨습니다. 분리수거할 때 별도 분리 없이 바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매장에 있는 화장품은 모두 친환경 잉크를 사용한 종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용기도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활 속 폐기물에 대한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요. 환경까지 고려하는 개념 소비자들이 확대되고 있어서 친환경 이런 포장재 적용을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에서도 이제는 친환경 포장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왜냐하면 유리는 이 뜨거운 열에 녹이면 다시 이러한 유리 제품을 만드는 그런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는 더 이젠 그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 144쪽부터는 국가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일회용 비닐 용지, 비닐 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한 정책, 이거는 국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정을 체결을 했고,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러한 협정에 195개의 나라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과 법령을 마련하고 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규제하는 등 협정의 목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도 더 많이 물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도 이제 친환경적인 그러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계속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세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인의 노력, 그 다음에 기업의 노력, 그 다음에 한 국가의 노력으로 이러한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전 세계가 나서서 노력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촌 전등끄기 포스터를 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3월 28일, 3월 30일 이 주에 이제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꼭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언제 이러한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하는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1년에 1회 1시간 동안 여러 건물의 조명을 끄는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활동은 이젠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인 줌에서 이젠
이러한 실천 규칙 만들기 활동을 직접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 첫 번째는 관심 있는 환경 문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역할을 나누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천 규칙만 만들고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네 단계,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천을 하고 실천 소감을 이야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촌 145쪽이 6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면 개인, 기업, 그다음에 국가, 세계, 각 나라가 어떤 일을 함께 실천해야 하는지 조사해보고 실천 규칙을 정해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지구촌 환경은 깨끗해지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146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예시 밑에다가 여러분들 모둠에서 이야기한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하기, 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또는 해양 오염 문제 해결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이 실천할 일, 그 다음에 기업이 실천할 일, 그 다음에 국가가 실천할 일, 그 다음에 세계 각 나라가 함께 실천할 일, 이렇게 분류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교과서 146쪽에 빈칸에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와 우리를 넘어서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후손 세대를 위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개인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 국가적 측면, 그 다음에 세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